주요 정치 이슈를 다루는 매일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시민은 7일 오후 재단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라이브에서 윤석열 총장의 검찰 조직은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면 고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한국당이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법무장관이 수사 지휘해서 수사를 못하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니, 고발되면 그다음 수사로 이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런 걸 법무장관을 통해 수사를 막아야 한다는 유시민의 발언은 황당 그 자체인데요. 이에 온라인 누리꾼들은 통제 대상은 바로 유시민이의 입이라며 이구동성으로 유시민이의 부적절한 발언에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6일 청와대를 떠난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은 올해 총선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역구인 서울구로울 출마가 유력합니다. 그런데 박영선 장관과 윤건영 전 실장이 지난 연말 구로구청장과 시구의원들을 불러 오찬을 함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를 24시간 챙겨야 하는 상황실장 신분으로 미리 지역구를 챙긴 것도 문제지만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현직 장관이 이런 자리를 주선한 것도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선거법 위반 논란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해당 소식을 보도한 TV조선은 논란의 당사자 박영선 장관은 연락이 닿지 않았고 윤건영 전 실장은 통화가 됐지만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당장 박영선과 윤건영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하길 바랍니다. 이번 박영선, 윤건영 오찬 모임은 누가 봐도 우연이 아닌 기획 작품으로 의심살 만한 100%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어나는 거죠. 이 사람들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렇게 아나무인일까요? 이러려고 야당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내 편 심겠나요? 이미 황교안 대표는 이런 점을 우려하여 지난 2019년 12월 19일 문재인을 겨냥해 선거와 관련한 모든 부서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당으로 돌려보내라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문재인 캠프 출신 인사가 상임위원으로 강행 임명돼서 중립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참고로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특보를 지낸 인물입니다. 당연히 야당은 중립성이 의심된다며 크게 반발했지만 청와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2019년 1월 24일 조혜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번에 박영선과 윤건영 선거법 위반 논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리고 후속 조치를 취할지 반드시 지켜보겠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K997은 당연히 선거법 위반이지. 더불어민국당은 불법을 옹호하는 인간밖에 없으니 나라꼴이 불법 천지가 됐다고 힐난했고 트리는 이번 선거에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또 얼마나 선거농단을 저지르는지 온 국민이 감시단이 되어서 지켜볼 거다. 꿈도 꾸지 마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7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제안한 통합추진위에 대해 동추위에 저희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를 향한 전진 4.0 약침 전진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이현주 의원은 7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유민주국민연합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다른 누구보다 황교안 대표의 통합 진정성을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홍준표 전 대표 등의 황교안 대표 퇴진 주장에 대해서도 일각에선 통합을 해야 되니 새로운 비대위를 설치해서 빨리 물러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며 그러나 통합이라는 건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황교안 대표를 적극 감쌌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그러면서 사실 저희는 별로 내려놓을 기득권이 없다며 다만 중요한 거 딱 하나는 혁신하고 최소한 우리가 필요한 세대 교체, 시대 교체를 더불어 해서 국민들께 사랑받고 젊은 사람들에게 외면받지 않는 보수로 바로 서자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전진당 창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진당은 그동안 젊고 유능한 인재 영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전진당 후보자의 다수는 수도권 공략을 노리고 있어 세보수당에 비해 한국당과 부딪히는 부분이 적다는 점도 통합의 요인으로 꼽힙니다. 전진당 관계자는 한국당과의 통합은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면서
다만 세보수당이 통합 조건으로 내건 보수 재건 3원칙에 대해선 동의를 얻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세보수당은 탄핵을 묻고 가자고 하지만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이야기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유승민이가 제시한 보수 재건의 3원칙은 첫째, 탄핵의 강을 건너자. 둘째, 개혁보수로 나아가자. 셋째,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 등입니다. 전진당 관계자는 개혁보수라는 노선 자체가 모호하다면서 행동하지 않는 보수를 개혁이라고 말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유승민 의원 등 세보수당 참가자들이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적극 맞서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한 것입니다. 한편 황교안 대표가 통합하겠다고 천명한 또 다른 대상인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7일 고성국 TV에 출연해 탄핵 오적 김무성, 유승민, 김성태, 권성동과는 절대 함께할 수 없다며 대신 연대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정현 신당, 안철수 전국민의당 대표 등으로부터는 아직 이렇다 할 동참 행보가 표면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천영식 KBS 이사가 보수 통합이 지지부진한 이유와 관련 문제는 유승민이라며 유승민 새로운 보수당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천영식 이사는 보수 통합은 유승민이 욕심만 버리면 당장 내일이라도 실현된다며 유승민이가 마음을 비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천영식 이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유승민이 마음을 비우면 탄핵의 강은 그냥 건널 수 있다며 유승민이는 왜 자신을 밟고 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신을 꽃가마에 태워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영식 이사는 유승민 자존심 세우자고 수많은 보수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정작 유승민이만 화성에서 온 사람 행세를 한다며 유승민이 마음을 비우면 수많은 친박이 책임지면서 동반 사퇴하게 되고 학살 수준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천영식 이사는 또 보수 통합이 유승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천영식 이사는 굳이 유승민 편을 들자면 유승민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가해자가 있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수 있었다며 이제는 가해자가 없으니 유승민이는 피해자가 아니라 스스로 보수에 대한 가해자로 처지가 변했다. 겨우 의원 8명 끌고 골목대장 하면서 남 탓만 하는 모습으로 유승민이 보수의 중심이 되어야 할 명분을 찾을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마지막 홍보기획 비서관을 지낸 천영식 이사는 과거 청와대 근무 시절 소회를 밝히며 유승민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천영식 이사는 유승민이 포퓰리즘에 빠져 광주에 그 많은 돈을 쏟아붓는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다지 화를 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구 공항 이전에는 국비 한 푼 끌어오지 못하면서 광주 전당에 1조 원을 쏟아붓는 결정을 할 때는 의아했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때문에 겪은 마음고생을 옆에서 지켜봤다며 과거 유승민이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천영식 이사가 지적한 광주 전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통과를 말합니다. 이 법안을 바탕으로 광주에는 아시아문화전당이 설립됐습니다. 당시 이 법안 통과로 박 대통령과 유승민이 대립하는 모습이 표출됐습니다. 2015년 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 원내대표직을 수행했던 유승민이는 박 대통령과 사전 협의 없이 당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새정치민주연합과 예산을 협상에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7일 조국의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최 비서관은 조국의 아들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 가운데 하나를 직접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당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국의 아들인 조모 씨가 지난 2017년 법무법인 정맥에서 변호사 업무를 보조하지 않았는데도 최강욱 변호사 명의의 인턴 확인서가 허위로 발급된 사실이 최근 조국이 전 수석의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조국의 아들은 최강욱 비서관이 발행한 인턴 확인서를 입시 자료로 활용해 2018학년도 전기 고려대 대학원과 연세대 대학원에 모두 합격했다며 최강욱 비서관은 조국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와 함께 두 학교 심사위원들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공범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이어 인턴 증명서가 발급된 2017년 10월 최강욱 비서관은
공직유관단체인 방송문화진흥회의사였으며 이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신분에 해당한다며 조국의 부탁을 뿌리치지 않고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행위는 청탁금지법에도 저촉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강욱 비서관이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직책에 임명된 것이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대가라면 이 또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8개월 전 울산 시내 곳곳에는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직접 현수막을 붙였던 전 민주당원은 송철호 시장 측근들이 사주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 수첩에 사건 사흘 전인 10월 26일 A씨가 현수막을 걸 것이라는 메모가 적혀있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송병기 부시장은 해당 사안을 듣고 메모했을 뿐 기획한 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조만간 관계자들을 소환해 울산 현수막 사건도 임동호 제거 시나리오의 일부인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장미영님, 구독료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